자, IPCS, Integrated Protection and Control. 프로텍션 하니까 보호 계정기가 있을 거고, 컨트롤 하니까 뭔가 차단기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판넬입니다. 판넬이 있는데 거기 집중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인테그레이티드 프로텍션이니까 그냥 계정기가 아니라 거기다 계정기에 뭘 다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메타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아날로그, 뭐 메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조작 스위치 있었고, 뭐, 그 다음에 아날로그 계정기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하나의 계정기 안에 다 집적해가지고 넣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판넬을 딱 보면 계정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스위치도, 계정기에 차단기 온오프 버튼도 달려있습니다. 옛날에는 차단기도 바깥에 이렇게 놔뒀는데, 그렇게 해서 모두 집적한 게 된 거를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그게 뭐냐? 그 안에 디스플레이도 달려있습니다. 그 차단기 온오프 상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단기도 온오프를 할 수가 있고요. 알람도 뜨고, 메타량도 뜨고, 거기 버튼 누르면은 접점도 나가가지고 차단기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시그널도 위로 보내줄 수가 있고, 디지털 인풋, 디지털 아웃풋, 아날로그 인풋, 아날로그 아웃풋들을 다 보내줄 수 있더라 이거죠. 최근 기력발전소는 단위 용량이 대용량 닿으면서 고온고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채용하면서 재생제액 사이클 해가지고 자꾸 효율을 높여야 되니까 복잡해진다 이거죠. 단위 용량을 높이는 것도 50만 점보다는 화력이 지금 50만이 옛날에 맥스였습니다. 그래서 500메가와트가 표준이었거든요. 화력이. 근데 이 화력들도 이제 80만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거는 단위 용량을 키움으로 해가지고 효율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효율 향상 방지의 단위 용량 증대가 또 나옵니다. 나중에 발전 쪽에. 보일러, 터빈, 발전기. 각각 운영됐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보일러, 터빈, 발전기 통합 제어 단계로 변한다 이거죠. 왜? 얘는 컴퓨터니까 컴퓨터가 다 제어한다는 얘기죠. 아까 뭐 판넬에서 얘 그거만 본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봐가지고 이게 부족하면 보니까 얘가 보일러 쪽에 야, 너 불 좀 더 떼. 증기 좀 더 발생시켜. 터빈. 속도 보면서 얘가 부족하면 야, 보일러 쪽으로 더 시그널을 좀 보내. 그 다음에 그 발전기 쪽 양을 보고 야, 발전기가 가는 게 결국 보일러 쪽입니다. 그래서 터빈 쪽에 대여하는 그 부분을 보고 발전기 쪽에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다 각각 봐야 되니까. 왜? 터빈의 속도를 보고, 그 다음에 출력량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제어를 해야죠. 왜냐면 내가 이제 스팀을 더 때려가 했는데 이 터빈 속도가 올라가 버리면은 얘가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도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발전량이 제대로 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를 다 제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터빈, 협조 제어가 있죠. 그러니까 보일러와 터빈은 같이 보는 겁니다. 발전기는 그냥 발전만 하는 거니까 그냥 그걸 발전기는 제어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터빈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발전량이 늘어나고 그걸 감시를 하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뭔가 입력치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부하를 제어해가지고 급수 제어, 연료 제어하고 터빈 제어하고 이렇게 해서 터빈은 여기 보시면 보일러가 결국 뭡니까? 터빈을 제어해가지고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가 부하 쪽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전문가 시스템. 이게 뭐 전문가 시스템 하니까 뭔가 틀린 것 같죠. 근데 특정 영역의 전문 지식 노하우를 이용해서 전문가가 해결해야만 문제를 이런 것들로 컴퓨터 안에다 넣어가지고 대행할 수 있게 한다 이거죠.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이런 거죠. 뭐 의사가 있다. 그럼 의사한테 진단 안 받아도 딱 거기에다 딱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차트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Yes, No. 뭐 이렇습니까? Yes, No 하면은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보고 거기서 자기에 맞는 증상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 진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여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왜 이렇게 됐냐?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배치될 인력들도 많아져야 되고 거기에서 봐야 되는 내용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고급화된 인력이 만들어지려면은 운용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런 전문 지식과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력적인 부분을 좀 줄여주고도 한다. Why? How? 왜? 사용자한테 질문하면서 추론을 진행. 아까처럼 제가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가지고 뭔가 이끌어낸다고 하죠. 그래서 입력하면 어떤 규칙이 어떤 순서를 적정하면 결론에 이르는 걸 설명한다. 감기입니까? 독감입니까? 그걸 판단하는 게 뭐냐 이거죠. 예? 목이 아픕니까? 온도가 납니까? 아니면 몸이 으실으실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물어보다 보면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뭡니다. 당신은 꾀병입니다. 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전문가가 지식을 해가지고 베이스에다 넣어놓고 나면은 그게 MMI, HMI, 맨 머신 인터페이스 터치를 해가면서 하다 보면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냥 찾아가서 학습에서 얘가 개선을 해가지고 사용자들이 뭔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좀 오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추론을 해가지고 다시 사용자가 AI 인공지능 시스템 로 해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문가 시스템은 특정 영역에 대해서 뭔가 이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일반 부분에선 단순하게 가져가는 부분만 있다. 이거는 좋은 놈, 이거는 값싸고 싼 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만 보시자는 얘기죠. 왜 이걸 일일이 설명드려도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렇게만 일단 가지고 가시면서 그 안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파고 드셔야지만 됩니다. 개념적으로. 뭐 설비 운용의 신뢰성, 휴먼 에라, 퍼지. 퍼지는 뭐냐? 아직도 퍼지 기술이 쓰여지고는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것도, 퍼지, 카오스,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론들이 있는데, 여기의 범위하고 여기의 범위하고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이제 적정한 내용에서 이제 자기가 찾아간다. 이런 퍼지가 혼돈이거든요, 혼돈. 혼돈된 부분에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뭐, 카오스도 혼돈, 카오스가 혼돈이고 퍼지가 뭐였더라? 제가, 수학의 집합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이쪽하고 이쪽에 돼 있어서 고기 부분에 대한 거를 뭔가 이쪽에 있고 해가지고 그쪽에 집중되는 그 부분을 찾아나가는 그런 걸 이제 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지를 할 때는 이 그림을, 이게 A and B 하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두 개를 그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들 같은 거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집합론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 넣어주시면 되고요. 전력 시스템의 응용, IPCS 장점.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IPCS가 나와서 딱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이제 변전소 자동화라는 부분이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변전소 자동화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나오는 건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갔죠. 컴퓨터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아까 뭐 장비가 있고 거기서 제어를 한다니까. 그 전문가 시스템에서 제어를 하면서 어떤 기법들을 쓰냐. 퍼지라는 그런 기법들도 쓰고 그 전에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는 어떤 그 전문가 시스템하고 일반 시스템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하게끔 누가 답변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누군가 이걸 보고 문제를 낸 겁니다. 지금 IPCS가 뭐냐? 스카다 쪽에서 이렇게 쓰면서 결국 스카다인데 그 안에 있는 장비가 현대화가 되면서 그 안에 어떤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을 다 하는 거를 그냥 IPCS라고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좀 더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자료의 온라인화. 아까 다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넣어줘야 되니까. 운전은 오치정 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조건이 돼야지만 나가게끔 인터럭을 걸어둔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정성이 있는 거죠. 운전은 잘못해서 늦더라도 이거는 요 상태가 안 되면 안 나가게끔 만들었으니까. 경제지구 운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어떤 운전 조건 되면 자기가 알아서 또 합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맨 컨트롤, 원맨 스탠바이. 한 사람이 다 제어하고 한 사람이 대기하면서. 왜? 1인 1조를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2인 1조인데, 한 사람은 거기 앞에서 있고, 한 사람은 뭐 뒤에서 쉰다든가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 됐을 때 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뭐냐면 철도하고 똑같거든요? 철도도 옛날에 앞에서 한 사람이 운전하면 뒤에서 이렇게 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십니까? 뒤에 사람 없습니다. 혼자서 운전합니다. KTX 같은 것도 혼자서 운전합니다. 옛날엔 두 사람이서 운전했었는데. 자꾸 줄이다 보니까 뭔가 그 사람의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밟았습니다. 밟아서 KTX가 날아가죠. 근데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으면서 이 밟은 채로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안전조건에 대해서도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조작이 계속 조금 동안은 있어야 됩니다. 조작이 없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 조작을 합니다. 조금씩. 속도 조절. 300km로 계속 가나요? 가다가 조금 줄었다가 뭐 그다음에 뭐 다른 뭐 버튼이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전을 할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 놓습니다. 아니면 뭐 거기도 악셀레터처럼 뭐 밑에 있고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EMI 현상 설명.
딱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EMI를 하는데 EMC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이겁니다. 전자파 적합성을 딱 생각하셔야 되고, EMI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EMC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EMI는 발생할 때, EMS는 영향을 받을 때, 그림을 이제 딱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딱 보시면 전자파 장애란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자기적 신호로. 그러니까 뭔가 어디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가 뭔가 일어나면서 발생되는 겁니다. 장애가 발생되는 거죠. 뭔가 노이즈 같은 게 발생되는데 그게 통상적으로 노이즈로 표시된다 이거죠. 근데 그게 전자파가 이 전자파를 기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이 폭탄입니다. 폭탄이 원자력 폭탄이 터지면 문제가 되는 게 그 전자기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나 헬기 같은 건 떨어집니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전자기계가 멈춰버리니까. 근데 비행기는 멈춰도 날개가 있으니까 날는데 헬기는 그냥 떨어집니다. 네, 프로펠러가 안 도니까. 근데 헬기는 프로펠러가 2개 있어야 되는 건 아시죠? 하나 가지고는 못 날아갑니다. 왜? 하나 가지고 돌면 얘가 계속 도니까 얘가 같이 따라 들거든요? 따라 들지 말라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방향 하나 돌지 있지 않습니까? 왜 뒤에 게 따라 들지 말라고. 그게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본 헬기는 위에만 프로펠러가 2개 달려있던데, 그거는 반대로 돕니다. 자세히 보시면 얘는 이쪽으로 돌고 얘는 이쪽으로 돌면서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닙니다. 헬기의 방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궁금해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인터넷으로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냥. 헬기가 어떻게 동작하고 뭐 이런 거. 전자파 장애. 지금 옛날에 인도양인가 떨어진 거 그 비행기는 아직도 못 찾았죠? 네? 참 찾기가 힘든 겁니다. 어디 떨어진지 어떡합니까? 떨어졌다고 해도 그게 지금 심해 한 6,000m, 7,000m 안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것도 어떻게 건드내나 이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대충은 알 것 같은데. 네,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시시하고 있고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이게. 미국 같은 나라가 그런 부분은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어디쯤으로 갔다 이렇게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다 여기가.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자기네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행기 한 대 뜨면 위에다 이렇게 조기경보 이렇게 하나 달렸죠. 그게 몇백억이더라.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개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다. 자동적으로. 사람들 몇 사람 앉아가지고 모니터 하나씩 보죠. 근데 거기 안에 있는 기계들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다 관리해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몇 대 없습니다. 2대인가? 몇 대 없더라고요. 워낙 비싸니까.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엄청 많죠. 왜 작전 반경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작전 반경이 작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돈이죠, 뭐든지. 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무기 수입국이 매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해가지고, 하죠. 보면은 좋은 거 사야 되는데 좋은 거 못 사고 맨날 그 밑에 급 산다든가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진 것들, 그런 것들 사는 것 같아서 좀 아쉽죠. 가끔씩 비교해가지고 좀 로키드 마운틴이지 뭐 어디든 해가지고 좀 딜해가지고 좀 좋은 걸 사야 되는데. 그 무기 하는 그 사람들도 돈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죠? 걔네들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중개사라고 안 하고 거기 또 다른 용어로 있던데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실제로 전기 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어떤 지역에 그쪽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공사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컨설턴트 개념이 아니라 뭔가 그 로비스트들 전기하고 로비해가지고 뭔가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체 계약 금액의 몇 프로를 가져갑니다. 금액이 크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돈을 번 만큼 또 씁니다. 그래야지 또 그 다음 돈이 또 들어오니까. 그 인맥이 이게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 뭐 어디 사우디 간다. 뭐 사우디의 왕자가 몇 명인데요. 그 안에 다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겁니다. 뭐 하는 것들은 그 왕자들이 다 하는 거거든. 이거는 누구 왕자가 먹고 사는 거고, 이건 누구 왕자가 먹고 사는 거고. 예? 그래서 그 왕자들이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이제 왕자가 돼야 되는데 먹고 살 수 있게끔.
그거에 하나가 이제 자격증 취득이 되니까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왕자가 돼가지고 저희도 좀 먹고 살 수 있게끔 좀 앞으로 좀 길을 터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EMC가 맨 마지막에 있죠. EMI를 방지하기 위한 장비 자체의 내성. EMI, 전자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간섭 현상. EMS, EMI 장애를 받는 기기 자체가 EMS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EMI는 발생시키는 거고 EMS는 발생을 받는 놈입니다. 그래서 EMC는 그 EMI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기 자체에 내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측으로만 봤을 때는 나는 EMC라는 걸 가지고 있어. 그건 나는 발생도 하고 발생 영향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EMC입니다, 결국은. 얘도 EMC를 가지고 있고 얘도 EM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EMC 중에서 EMI를 발생시키고 얘는 EMC 중에서 지금 이 EMI에서 EMS를 지금 받을 때 견디고 있냐 이거죠. EMC는 EMI하고 EMS를 같이 합친 게 EMC다 이거죠. EMC 규격을 만족한다는 건 내가 EMI를 발생시키는 것도 적게 발생시키고 다른 데서 발생한 기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EMS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끔 제작이 돼 있다는 게 EMC 규격이라는 얘기죠.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런 개념으로 EMC and EMC에는 EMI하고 EMS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EMI라고요. 어떤 영향을 주냐 이거죠. 방사성 방해, 전도성 방해. 방사성은 뭔가 어떤 유도장애라든가 정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방사된다는 게 넓게 퍼져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방사됐다는 게. 우리가 이제 뭐 그 가축 같은 거 방사한다고 그러죠. 넓은 데다 풀어놓는 겁니다. 막 돌아다니게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유도장애 같은 경우는 유도가 어떻게 됩니까? 유도되는 것도 방사되는 거죠. 정전결합도. 이거 정전유도장애, 그 다음에 전자유도장애입니다. 위에 건 전자유도고 밑에는 정전유도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방사가 있죠. 안테나처럼 이렇게 되는 거. 밑에 전도성 방해. 전도가 된다는 건 뭔가 연결이 되면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압의 불안정 때문에 전도한다고 그러죠. 교회에서. 어떻게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 옆에 어디로 이렇게 가까운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방사성 방해는 그러니까 넓게 퍼져서 가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전기 장애, 유도 장애, 고주파 장애, 발열 작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극 작용, 주파수별로 해가지고 이 전도 부분은 주파수가 작았을 때는 정전기 정도만 일어나는데 주파수가 커지게 되면 유도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던 이 방사성 장애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주파 장애는 주파수가 올라가는 건데 30Hz가 지금 뭐 고주파 장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0Hz일까요? 여기가 56Hz에서 60Hz인데 70이나 80대. 예? 80대. 고주파니까 이게 주파수가 헤르츠가 아니라 킬로헤르츠 단위로 바뀌어지거나 그렇게 가야 되겠죠. 이쪽은 단위가. 그리고 자극이 일어난다. 자극이 일어나도 100kHz부터 1초에 100번 났다. 이게 자극이 될까요? 뭔가 좀 많은 부분이 충격이 가야지 얘가 뭔가 변화가 있겠죠. 발열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이 발생하려면 뭔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열이 발생하려면은 물론 이제 그 60Hz에서도 열은 나죠. 근데 단번에 열 나나요? 우리가 커피포트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커피포트 해가지고 꽂으면요 물이 금방 끓습니다. 한 1분도 안 돼서. 참 신기합니다. 왜 우리는 저기 가지고 뭐죠? 가스레인지 가지고 불 끓여봤자 늦게 올라오는데 요즘은 그 전기레인지 쓰죠? 가스레인지 안 쓰고. 저희 와이프도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직구로 하려고 그랬더니 가격이 엄청 떨어지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다 설치하고 다 할 거야? 사? 인덕션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인덕션이 약간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더라고요. 종류들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독일 거 지멘스 걸 샀는데 또 이제 3구, 4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요게 있고 요게 있고 이렇게 두 개 또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 안에 결국은 이 안에 들어가는 인덕션 자체가 다 뭐 한 두 개 회사 걸 쓰더라고요. 결국은 메이커는 여러 개가 있어도 그 인덕션 자체를 두 개를 쓰더라고요. 이거 자체는 직접 구매를 하면 쌉니다. 되게 알아봤는데 여기만 들어오면 백화점만 들어오면 이제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그런 전기 코드를 꽂죠. 그럼 전기가 발열이 일어나죠.
근데 와트 수가 엄청나게 나오죠. 전기를 엄청 씁니다. 다리미처럼. 얼마 쓰냐? 한 1.5kW 씁니다. 다리미 같은 건 한 1.7kW 쓰거든요. 압력밥솥도 전기 많이 씁니다. 의외로. TV 같은 경우 옛날에나 뭐 PDP나 이렇게 뭐 한 1kW 이상 썼죠. 요즘 TV 같은 건 한 75kW인가? 그 정도밖에 안 씁니다. 70W, 120W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킬로와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용량을 작게 씁니다. 와트를. 뭐 조금 많이 쓴다 그러면 500W 쓰는 것도 있겠죠. 아깝게 1700이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적게 쓰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나 이런 것들 보셔도 걔네들 한 100W 정도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00W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려면은 그 헤르츠가 분명히 클 겁니다. 제가 요거는 발열작용이 일어나는 헤르츠가 100Hz 정도에서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얘기죠. 전자파, 노이즈가 발생해서 노이즈 피해기기 쪽으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지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세 가지 경로 중 한 개 경로를 차단시킨다. 그럼 노이즈 피해기기 쪽을 차단시키거나 노이즈 발생기기를 차단시키거나 아니면 중간을 차단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랩으로 싸거나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달거나 이런 거죠. 세 가지 중에 하나니까. 인체에서 대체 여기에 보시면 노이즈 뭐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와닿지는 않으니까 전기 설비에서 대체 차폐를 한다 이거죠. 아까 싼다고 그랬죠. 제가 뭔가 랩으로 싸면 됩니다. 왜? 쇳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유도가 되거든요. 우리 차폐선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싼다는 게 코일을 쌉니다. 그럼 거기에 영향이 미치고 그 안쪽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 바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실 같은 거 가도 보시면 그 안에 나부로 이렇게 차폐가 되어 있습니다. 방사성에 대해서 그 안에서 방사성 설비가 바깥으로도 못 나가고 또 이제 설비들도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영향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막아 놓는 겁니다. 안에다 심어 놓는 겁니다. 그럼 외부에서 어떤 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 그 기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전원선도 별도로 따가져 와서 UPS에서 다 연결되겠습니다. 뭐 병원 정전됐다고 수술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수술합니다. 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수술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뭔가 그 백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겠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아는 사람은 전공 갔다가 병원을 정전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다가. 근데 정전이 된 게 그쪽 설비에 문제가 있어서 정전이 된 건데 뭐 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점검을 했으니까 점검했는데 왜 정전됐냐 이거죠. 얘네 설비가 잘못된 건데 그거는 결과는 뭐냐? 정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하는데 참 에러점이 있었다. 이거는 이쪽 설비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니네 잘못이다.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하느라고 진땀을 좀 흘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령이죠.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정정하게 딱 얘기하고 무조건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니네 쪽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내가 보여주겠다. 정리해서. 일단 이렇게 문제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그쪽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 분명히 이제 여기서 뭔가 있으니까 뭐 강하게 나가려고 했는데 이쪽도 세게 나오니까 분명히 그건 기술자적 자존심이 있으니까 세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에서는 내가 뭐 얘기를 발언은 못하고 정리해서 뭔가 레포트를 해서 니네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부분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추후에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니네들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것까지 제출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결을 받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일단은 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 가면요, 그 교통사고가 나면은 절대로 그 교통사고 현장을 해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경찰관 올 때까지 누워있죠.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왜냐면 그 현장을 해석하면은 예를 들어 사람이 다쳐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 차를 꺼내가지고 사람을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꺼냈죠. 그럼 뭔가 꺼낸 사람한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대가 부딪혔습니다. 두 대가 부딪혔는데 차가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그 안에 운전자가 나오면서 여기다 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차를 어떻게든 치워가지고 그 사람을 구조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밑에 있던 운전자가 모든 비용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왜냐면 이 차가 분명히 사고 났을 때는 뭐 쌍방가실에 뭐 8대2든 뭐 6대3이든 뭐 6대4든 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교통 현장을 해소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하는데 네가 뭔가 한 거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할 때는 뭔가 사진 다 찍어놓고 자, 뺑소니로 되는 부분. 자, 사고 났습니다. 사고 났는데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뺑소니로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조까지 다 하고 나서. 예. 그래, 응급구조를 안 했으니까. 다, 어디 몸이 불편하신 데는 없으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뺑소니가 아닌데, 그걸 안 물어봤기 때문에 뺑소니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지만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분명히 명함도 주고 가고 연락처도 주고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뺑소니가 된 거는 경찰에 신고만 했어도 뺑소니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뭐 보험회사 간에 연결을 해서 하십시오라고 주고 갔지만 그 사람이 다쳤는지 여부를 확인 안 하고 갔기 때문에 그건 뺑소니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쳤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뭔가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괜히 그런 것들 잘 봤다. 뭐 애들 또 다쳤다. 그러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연락처를 줄 테니까 뭐 그냥 가더라도 뭐 해라. 나중에 뺑소니를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사송가에. 지나가다 뭐 자전거 와서 탁 부딪혔습니다. 그래도 일단 그 상황적인 부분을 해가지고, 아, 내가 그냥 서 있는데 자전거가 와서 부딪혔다라든가, 뭐, 보험회사에 연락을 한다든가, 뭔가 증거를 남겨놓는다든가, 이렇게 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그쪽에서 얼마든지 걸고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세상이 그만큼 각벽해지는 겁니다. 요즘은 CCTV도 많아서 어디든지 이렇게 딱 하면은 어떻게든 또 찾아냅니다, 지금. 그래서 유병원이 못 찾아내는 것도 분명히 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이제 지역도 이제 꽁꽁 숨었겠죠. 근데 이제 비호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게 있겠죠. 뭐 누가 간다 그러면은 누가 찔러주고, 야, 그쪽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가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아니면 벌써 날랐거나. 네, 좁은 땅덩어리에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처럼 그런 부분이 넘어왔을 때 뭔가 넘어가지 않게끔 뭔가 필터가 있어야 되겠다. LC 필터라 가지고 LC 필터가 뭐냐 공진입니다. 저쪽으로 뭔가 넘어갈 때 이렇게 빨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지금 라인 노이즈 방지. 라인상에서 뭔가 인버터가 뭐죠? 막 변환하는 장치니까 변환하면서 뭔가 그런 노이즈들이 바깥으로 타고 들어와서 부하 쪽이나 어디로 갈 텐데 부하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LC 필터를 달아가지고 공진 필터를 해서 거기서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개념은. 향후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거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이 요구된다. 이 내용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개통공학이 끝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발전공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